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오전장에는 조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다가 오후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밀고 내려오는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밀고 내려오니까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오후장 들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특별히 아주 강한 뉴스는 없는 부분, 그래서 뭔가 좀 잠잠한 흐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코로나 테마가 어제 수젠텍이 시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쪽 관련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테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끼가 있고, 과거의 코로나 때도 한바탕씩 해먹었던 종목들이 아직 못 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길목을 지켜서서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한국 파마를 좀 단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오늘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요런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딱 봤을 때 봐야 되는 패턴은 딱 두 가지예요. 그 패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CS 베어링 요것도 같이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시장 자체가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승 종목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40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79 종목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고 버텨주고 있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파마, 이거 정말로 7월 14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딱 찍어 들었어요. 여기 보면 한국 파마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단타로 지금 33,350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손절 라인 딱 잡으시고 지지구, 자, 이렇게 33,350원 지금 형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세요. 이거를 좀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지금 오늘 또 결국에는 38,000원이 나오면서 급등적인 부분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또 여기서 보면은 패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방에다가는 요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진원생명과학을 지금 14,9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세요. 7월 15일 딱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거를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고가가 11%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원생명과학이랑 한국파마랑 패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25%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충분하게 끼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이 나왔던 거, 근데 아직까지 못 갔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 위치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기다렸다가 한 방을 먹던가, 아니면은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기다리는 거에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면은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노려서 들어갔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들어간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어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노려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 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들어가서 미리 기다린다든지, 보면은 여기서도 제가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VIP 방에다가는 조용할 때 미리 사두시면 된다라고 써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7월 12일에 조용할 때 미리 사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화일약품도 똑같아요. 7월 12일 딱 여기서 보면은 안 간 것들,
안 간 것들을 가야 되는데 안 간 것들을 미리 들어가서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급등이 나왔는데 눌림목에서 내가 다시 한번 노려서 들어갈 건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좀 갈라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로 보면은 뭐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9,330원 이하로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국전약품 결국에는 요런 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한방적인 부분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급등이 12%, 뭐 고가가 12%까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 안 간 것들을 들어가서 미리 들어가서 뭐 기다린다든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 것들이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어가시든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를 막 이거 가는 거 같네, 저게 가는 거 같네, 아무 기준점 없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미세를 추천을 드렸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차백신 연구소를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딱 하고, 그 다음에 패턴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과거에 코로나랑 어떤 식으로 엮였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선착순 뭐 특별 이벤트로 선착순 열어드렸으니까 1개월 하시면은 11만원, 지금 이렇게 1개월에 11만원 꼴, 3개월에 33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는 뭐 시장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그 전부터 코로나에서 강조를 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왜냐? 무섭거든. 근데 내용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뭐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진원생명과학도 수익적인 부분, 지금 그 다음에 뭐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6,300원에 들어가서 분할로 사서 수익적인 부분 또 깔끔하게,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결국에는 이것도 28,450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9,330원 이하로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50원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뚝뚝 나왔고,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7월 12일 날 들어가서 또 이것도 수익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32,900원 이하로 우리는 좀 VIP방에서는 미리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수익적인 부분 다 깔끔 요거예요. 계속해서 순환매, 이 템포를 여러분들이 시장이랑 같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맞추다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면은 뭐 한 달이 됐든 뭐 세 달이 됐든 저랑 같이 하시면서 발을 같이 맞춰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좀 그래요. 더 내려도 사실 뭐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은 환율 자체가 오르니까 더 내려도 상관은 없는, 할 말은 없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내리고 잘 버티고 있다, 이거를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참 그래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최근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상황이고, 삼성이 뭐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삼성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크게 재미는 없다. 그래서 큰 그림 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도 지금 2326,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60포인트인데 2300이랑 750포인트 박스권 하단으로 기준을 잡으면은 오늘 하락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코스닥은. 근데 오늘 이 정도 내려서 마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월요일 이후 시장이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정도 뭐 코스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 뭐 0.71%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 뭐 버틸만한 수준이다, 맞잖아요.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막 미치겠다 돌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의밥병동 쪽, 그 다음에 뭐 GH 신소재, 우정바이오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주말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관련해서 왜 어떤 포인트로 제가 그렇게까지 밀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 중에서도 또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주말 영상 여러분들 꼭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뭐 코로나 쪽은 이런 거 외에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뭐 진단키트 쪽이고, 진단키트 쪽은 뭐 바디텍 매드가 요런 게 조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깔끔해요. 조금 막 우상향을 그려서 나가는 요런 게 야금야금 올리는 게 조금 꾸준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 허용 이슈도 나오기는 했는데,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다운이 돼서 그런지 전혀 시장에서 뭐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혼조세 마감을 하기는 했어요. JP모건이 경기 침체 우려로 대손 충당금을 이제 증액한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자사주 매입도 중단을 하면서 3대 지수가 급락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대만 TSMC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시장의 우려랑 다르게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주가 좀 미국 시장에서는 반등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해서도 굉장히 하락폭이 깊은 것들이 많아요. 밸류가 너무 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뭐 파운드리 업체 TSMC의 호실적 발표라든지 견조한 수요에 따라서 가이던스 상향도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이기는 해요. 근데 이 환율의 초강세 흐름이 계속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관찰을 하고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눈치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눈치를 채면은 당연히 좋잖아요. 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국 파마가 와 세게 가네요. 세게 가. 이래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시장 내용, 그 다음에 종목들 모멘텀, 즉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내용적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아무나 연예인 될 수가 없잖아요. 뭐 연예인도 끼가 돼야, 어느 정도 끼가 뒷받침이 돼야지 뭐 연예인을 해서 성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끼가 있어야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고 축하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기술적인 부분, 요거까지 기술 이렇게 3박자만 좀 여러분들이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수익 내는 거는 뭐 크게 뭐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CS 베어링도 그렇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뭐 아래 꼬리를 달든 뭐 윗꼬리를 달든 뭘 달든 지금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위치는 아니다. 나는 무조건 RSI 30 이하가 내려오면은 그때 좀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 사시면 되실 것 같고, 아니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뭐 끝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다시 뭐 탈원전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엎는 과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짓는데 시간적인 부분도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반대를 하는, 안정성 때문에 반대를 하는 측면도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한울 1, 2호기, 그 다음에 신고리 5, 6호 등등 해서 원전 4기를 2025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기수도 2030년도에는 28기로 늘리면서 내년 뭐 3월에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원전 감축이 명시된 지난 정부의
NDC 달성 방안도 공식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전 이슈는 좀 언제가 됐든지 간에 꾸준하게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 자체는 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뭐 그 전부터 꾸준하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중간한 위치에서 자꾸만 내리네, 비중 추가할까, 요런 것들보다도 확실하게 그냥 바닥까지 딱 내려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차라리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게, 지금 보면은 RSI 자체도 지금 41.51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위치에서 굳이 뭐 현금, 지금 시장에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위치에서, 어정쩡한 위치에서 우리가 또 비중을 추가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현금을 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의 트렌드적인 부분이 권리락이 뭐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 나왔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권리락적인 부분을 딱 놓고 보면은 뭐 조강 요런 것도 권리락 이후에 상승적인 부분이 쭉쭉쭉쭉 뭐 이렇게 뭐 점상으로 두 번 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같이 공구먼을 좀 매매를 해보신 분들,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이게 굉장히 뭐 어제는 하한가를 갔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락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어제는 하한가를 가고 오늘 또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작은 비중만 남은 상황에서 상한가 랠리가 나와본들 100%가 올라본들 여러분들 만약에 뭐 5대1 무중이다 라고 하면은 2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나머지 4개 물량이 내 매수가 아래로 떨어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공구우먼이 어제 하한가를 갔는데, 지금 뭐 하한가를 간 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CS 베어링도 똑같은 패턴적인 부분, 지금 보면은 권리락 이후에 하락이 나왔다가 크게 15,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로 보면은 제가 공구먼을 권리락 이전에 좀 매도하시라고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무증을 받게 될 내 물량이 계좌에 입고되지 않았는데 주가는 결국 폭락을 한다. 나중에 내가 입고 받았을 때 주가는 폭락을 해서 오히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은 오히려 20% 수익 낸 것보다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공구먼을 가지고 뭐 같은, 지금 보면은 뭐 CS 베어링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공구먼도 그렇고 권리락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하락적인 부분. 그래서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27일 날 최저점에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요 날 제가 6월 27일 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간 이렇게 보면은 상승, 그 다음에 여기서 점상, 그 다음에 여기서 점상, 그리고 한 번 더 점상, 이런 식으로 상승 연상, 뭐 3연상을 갔다, 뭐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뭐 4연상도 갔던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고가가 27%까지, 그래서 점상으로 뭐 3연상을 가건 4연상을 가건 5연상을 가건 뭐 더 간다고 해서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1대5 무중이잖아요. 3연상이 아니라 5연상이라도 그 수익 먹고 파는 내 물량은 20%도 안 된다니까요. 내 물량의 80%는 한 달 뒤에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80%가 손실이면은 5연상이 아니라 6연상 7연상을 먹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0만원이다, 그리고 20만원이 3연상을 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0만원이 만약에 상장될 때 더 낮은 가격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오르냐면은 요즘 유행이잖아요. 제가 트렌드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무증 발표하고 권리락 후에 급등하는 게 마치 유행처럼 많이 나오는데, 무증을 받아버리니까 시장에 어때요? 물량이 없잖아요. 작은 물량으로도 굉장히 주가 펌핑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트렌드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요거는 뭐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해서 정말로 무리해서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적인 부분 챙길 거는 챙기고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좀
그리고 나서 다른 거를 또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챙기면 되는 거니까 요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CS 베어링 우리가 뭐 풍력 관련해서 뭐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CS 베어링을 풍력으로만 묶기에는 걸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CS 윈드 풍력 쪽이 아쉬운 흐름은 분명히 맞기는 해요. 뭐 CS 윈드도 그렇고 동국 SNC도 그렇고 아쉬운 거는 맞지만 좀 우리가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걸리락 이거랑 좀 같이 묶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걸리락 최근에 뭐 걸리락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